안녕하세요. 2020년 학기 계절학기 글로벌 영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를 좀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소개하고, 그리고 또 오늘 강의를 실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수업을 오늘 녹음할 거고, 그리고 녹음한 것을 오늘 지금 아침거든요. 오늘 7월 3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오후 한 2시 정도에, 2시나 3시 정도에 이 수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업 그 운영 방식, 그 다음에 수업 목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요. 예,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입니다. 강의 계획서를 제가 좀 바꿨어요. 그래서 바뀐 강의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좀 다시 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테드 강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테드를 보여주고, 이제 뭐 듣기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컴퓨터, 이게 좀, 이렇게 다시, 비대면 수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좀 방법을 바꿨고요. 그렇지만 듣기가 좀 빠지면 서운하죠. 그런데 다행히, 이 기사, 오늘 읽는 그 기사의 경우도, 여러분 뉴욕타임스 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가 보면 오디오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디오를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발음도 익히고, 그 다음에 내가 해석해 주는 걸 듣고,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강의 소개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본 강의는 학생들의 영어 능력 숙달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영어의 목표는 우리가 이게 교양 영어 필수죠. 그래서 우리 전교생들이 충남대학교에 들어오면 영어 실력이 일정한 영어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글로벌 영어 4까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들으면은 정말 영어 실력이 좀 어딜 가든지 그 좀 꿀리지 않는 실력이 좀 빵빵해지는 이런 수준까지 갖췄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그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가려면 이 수업을 잘 따라서 하셔야 돼요.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읽으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숙제를 하라고 하면 그 숙제를 그대로 열심히 하시면 이렇게 15주를 14주죠. 14주를 하게 되면 정말 실력이 부쩍 늘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겁니다. 매일 이게 신문 기사 하나씩 읽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매일 읽다 보면 아주 실력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영어 실력을 향상하는 데는 사실 이런 그 계절학기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매일 수업을 하니까. 영어 실력을 늘리는 데는 역시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실력을 늘린다. 여러분들이 몸의 근육을 만드는 것도 한꺼번에 운동한다고 금방 실력이 그 근육이 느는 건 아니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근육처럼 매일 꾸준히 조금씩 해야지 근육이 쌓이는 것처럼 실력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절학기를 들어온 건 굉장히 잘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업을 15주 동안 잘 하면서 실력을 많이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실력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매일 수업 듣고 일정한 시간 정해서 듣고 매일 숙제해서 매일 제출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규칙적으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지난 학기에 제가 비대면 수업을 해봤잖아요. 근데 해봤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영어 수업은 또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영문과 수업 같은 경우는 토론을 해야 되고 대면 수업이 필요한 것들도 있는데 이 영어 수업은 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또 숙제를 조별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매일 숙제를 해서 나한테 제출을 해야 되고 내가 피드백을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숙제를 본인이 정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만 하면 그동안 영어에 자신이 없었던 학생들 좀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정말 긍정적이에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익하고 최신의 정보를 담은 외국 신문 기사를 활용할 겁니다. 외국 신문 기사는 뉴욕타임스예요. 오늘 읽는 기사도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어제 나온 기사를 바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일간지에 나오기 이전에 어떤 경우는 뉴욕타임즈에 나온 기사를 번역해서 우리나라 일간지에 뭐
뭐 조선일보, 뭐 경향신문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신문에 나오는데 약간 2, 3일 정도 격차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바로 그날 아침에 나온 기사를 바로 뽑아서 우리가 읽기 때문에 그 일간지를 우리가 이깁니다. 일간지를 추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읽고 일간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부심도 생겨요. 아주 좋습니다. 최신의 정보를 담은 외국 기사를 활용하여 읽기와 쓰기를 연습합니다. 그러니까 쓰기는 우리말 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쓰기를 합니다. 영어로 쓰기 하는 게 되게 부담되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지난 학기에 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영어를 쓰기를, 이거 숙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로 써라 하면 여러분들이 쓰면 좋죠. 근데 쓰기 어렵잖아요. 그럼 팝하고 돌리세요. 구글 번역기 돌리세요. 돌려서 내가 원하는 거를 그들이 어떻게 번역기가 표현했는가를 확인하세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번역기가 이렇게 돌려주네? 그리고 꽤 잘해요, 번역기가. 그러니까 번역기를 보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번역기 얼마든지 돌리세요. 돌려서 숙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기말고사를 볼 때는 번역기를 못 돌려요. 그때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번역기를 돌려서 공부하면서 실제로 실전에 부딪혔을 때 자기가 영어로 한번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15주 우리가 15번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은 사이버 캠퍼스에 교수가 미리 선택한 기사를 인터넷으로부터 다운받아 미리 읽어둡니다. 내가 올려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내가 아직 안 올렸죠. 왜냐하면 이게 매일매일 수업이라 미리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수업 사이버 캠퍼스에 들어가서 보시고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구글로 들어가서 그 기사를 다운받아서 보셔도 돼요. 그런데 더 좋은 사실 효과적인 방법은 미리 기사를 한번 읽어보는 게 좋아요. 일종의 예습 차원이죠. 한번 읽어보고 내 강의를 듣게 되면 훨씬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야 실력이 더 잘 늘어요. 그냥 무작정 내 수업을 먼저 듣게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미리 예습을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근데 선생님이 해석을 해주니까 그런 뜻이구나 라고 하면서 학습 효과가 확 올라가죠. 그래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습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조금 어렵죠. 이게 지금 매일매일 수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업 효과는 예습이 필수적이니까 미리 기사를 보는 게 좋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부터죠. 7월 3일 오늘 오후 매일 오후 강의를 사이버 캠퍼스에 올립니다. 제가 오전에 이렇게 녹음을 할 거예요. 근데 다음부터는 제가 여러분들 숙제를 또 체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언제 녹음을 하게 될지 저도 잘 모르는데요. 저도 굉장히 바빠요. 이게 막 매일 숙제 체크해야 되고 막 녹음해야 되고 기사 찾아야 되고 그럼 굉장히 바쁩니다. 어쨌든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사를 올리는 시간은 오후가 될 겁니다. 오후 한 3시경, 늦으면 4시 이렇게 될 겁니다. 사이버 캠퍼스에 올리고요. 그다음 기사에 대한 문제와 내가 이제 수업을 할 때는 기사에 대한 문제와 기사에 대한 해설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알아요. 학생들은 이제 강의를 들어요. 내가 4시 정도 올리면 바로 보셔야 돼요. 이게 매일매일 진행되니까 절대로 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숙제도 매일 내야 되고요. 절대로 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학생들은 강의를 듣고 다음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수업을 들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조금 이제 주말이 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 날이라는 것은 수업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데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하게 되면 다음 날 0시부터 10시까지.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월요일이 되겠죠. 그 월요일이 며칠이냐? 월요일이 7월 6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7월 6일 날 0시. 7월 6일 날 0시부터 10시까지. 그 사이에 이메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이 시간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 이외에 너무 미리 보내셔도 제가 체크하기가 힘들고요. 너무 늦게 보내셔도 다른 메일하고 겹치기 때문에 제가 체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숙제를 내실 때는요.
여기 나왔죠? 이메일을 여기 주소 제가 써놨죠? 그 다음에 숙제를 보낼 때는요. 반드시 첨부 파일로 보내지 마세요. 첨부 파일로 보내지 마시고요. 이메일 본문에다가 붙여서 보내세요.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피드백하기가 편합니다. 첨부 파일로 보내면 첨부 파일을 열어야 되고 그걸 다시 또 막 뭐죠? 그 또 저장을 해야 되고 저장한 걸 다시 파일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그냥 메일 안에다가 보내세요. 그러면은 제가 바로 거기다 빨간 걸로 표시해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답장을 해줍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이피션트하게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숙제는 제가 매일 확인해요. 확인해서 바로바로 피드백 해줍니다. 자, 기말고사는요. 7월 23일 7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 장소는 제가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면으로 실시합니다. 이건 대면으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면으로 꼭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수업의 목표가 뭐냐? 이거 알아야 되죠? 영어를 잘하는 겁니다. 영어의 숙달. 그 다음에 외국 신문 기사를 통하여 영어 읽기 능력 향상과 쓰기 능력을 향상한다라는 겁니다. 영어로 글을 써요. 영어 글쓰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글 쓰는 방법도 조금 같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가령 오늘 이제 제가 바깥이 너무 시끄럽죠? 문 닫았는데도 그러네. 잘 들려요? 큰일 났네. 주중에 공사를 하지. 잘 들려야 될 텐데. 그죠? 자,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5주가 지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부쩍 늘어야 돼요. 영어 실력이 안 늘었다? 그러면은 C예요.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 그러면 A뿔이에요. 그러므로 성적은 순전히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성적은 여러분들이 You earn the grade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적을 얻어가는 거예요. 성취하는 겁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되게 중요해요. 학생들은 교수가 성적을 준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You earn the grade. 그레이드를 여러분들이 성취하는 겁니다. 영어 실력이 늘었다? 그럼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고요. 영어 실력이 안 늘었다. 공부를 안 하면 안 늘죠. 뭐 바쁜 일이 있어서 공부 못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못했다. 그러면 점수는 잘 안 나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글쓰기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여러분들 읽혀야 돼요. 그럼 그런 것들은 어디서 다 이제 내가 점수가 계산이 되냐? 그건 여러분들 숙제에서 제가 다 그레이딩을 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기말고사죠. 기말고사 100점 만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총 실력 발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수업 진행 방법은 어떻게 되냐? 학생들은 매일 아침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서 교수가 선택한, 내가 선택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선택한 외국 기사를 확인해요. 이제 이 과정을 미리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바빠서. 그 다음에 오후 3시나 이제 4시, 저 늦어도 4시 안에는 내가 강의를 올려요. 사이버 캠퍼스 올립니다. 지난 학기 해봤죠? 그 다음에 바로 강의를 여러분들이 수강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작성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날 0시부터 10시까지 이메일로 제출한다. 오늘 밤 10시, 오늘 밤 1시에 보내지 마세요. 여기서 다음날이라는 것은 이런 금요일의 경우는 금요일에 앞으로 3번 있게 될 겁니다. 금요일의 경우는 언제라고요? 월요일날 0시부터 10시까지. 미리 보내지 마시라고 그랬죠? 조금 기다렸다가 주말에 좀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10시, 그러니까 월요일날 0시부터 10시까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숙제를 바로 확인해서 바로 피드백 해줍니다. 자, 수업 자료는 제가 이제 유익한 기사를 선택해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교재가 따로 없습니다. 자, 그럼 성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는요, 제가 되게 한 기사당 문제를 2개 내지 3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요, 문항 수대로예요. 가령 내가 이번 첫 번째 기사는 2문제를 냈어요. 잠시 후에 보실 겁니다. 그러면
한 문제당 4점씩이에요. 4점, 4점. 이렇게 됩니다. 저기 2점, 2점이야. 한 문제당 2점씩. 그러면 4점이 되겠죠. 자, 2번 기사에서도 내가 두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총점이 4점이 됩니다. 아시겠죠? 3번 기사에 만약에 세 문제를 냈어요. 근데 대개 두 문제만 낼 겁니다. 세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은 6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걸 모두 그냥 더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13기사를 공부했다. 근데 두 문제씩 냈다. 그러면 4점씩이죠. 그러면 숙제로서의 만점은 뭘까요? 52점이 됩니다. 아시겠죠? 52점이 됩니다. 만점 맞았을 경우. 자, 그러고 나서 기말고사를 100점이에요. 그러면 기말고사가 100점, 숙제가 52점이 들어갑니다. 50점 뭐 이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기말고사가 한 몇 퍼센트가 되죠? 75%? 그렇게 되나요? 75%? 그 다음에 얘가 25%뭐 이렇게 계산이 정확하게 됐나. 퍼센티지는 내가 잘 안 따져요. 그래서 퍼센티지는 얼른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말고사 100점, 그 다음에 숙제 한 52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숙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역시 중요한 거는 기말고사입니다. 두 개 다 잘해야 돼요. 두 개 다 빠짐없이 잘해야지 A 플러스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숙제를 안 하고 실력이 늘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잘 하셔야지, 숙제를 잘해서 탄탄히 잘 해야지 기말고사도 잘 보는 겁니다. 기말고사는 어떻게 되냐면 번역 문제예요. 90%는 번역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배운 기사에서 쭉 번역을 냅니다. 지금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갑자기 하면 안 되죠. 그러면 10점은 그러면 뭘로 내냐? 90점 이전까지 배운 거 90점. 그 다음 10점은 이전까지 전혀 공부하지 않은 기사를 내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한 4개 정도 냅니다. 2개 내지 4개 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늘 숙제해왔듯이 숙제했던 것처럼 내가 문제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영어로 답하는 겁니다. 이거는 팝하고도 못 돌리고요. 구글 번역기도 못 돌리고요. 핸드폰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실력으로만 풀 수 있는 게 10점짜리예요. 나머지 기말고사에서 90점은 평소에 열심히 공부했으면, 그리고 복습을 제대로 다시 했으면, 시험 전에 좀 한 번씩 보긴 해야죠. 하고 했으면은 사실 만점 맞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이렇게 성적을 냅니다. 그래서 1과 2를 합산하여 총점을 내고 2를 석차를 내요. 석차를 쭉 내서 성적을 산출합니다. 뭐 50%를 다 A 주고 이렇게는 안 해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지난 학기 보니까 한 76점 이렇게 맞았는데 50%를 주면 A가 A0 50%를 주면 A0로 나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78점은 사실 좋은 점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78점을 A를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권장하는 거는 그렇지만 제가 조금 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됐죠? 그럼 질문 있는 사람하고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질문을 받을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은 자, 뭘 보시냐면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내가 오늘 읽을 기사에 대한 문제. 오늘 읽을 기사를 좀 먼저 보여드릴까요? 네. 오늘 읽을 기사는 이겁니다. Refusing to wear a mask is like driving drunk. 이 기사를 공부하면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라고 뉴욕타임스 기사예요.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는 그 유명한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입니다. 오페드 칼럼니스트예요. 제가 이번에 이 기사를 고르기 위해서 3개를 골라서 읽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정치적이고 너무 경제에 치우쳐 있고 오페드 칼럼이, 그래서 요게 그래도 제일 쉽고
여러분들이 첫 번부터 너무 어려운 거라면 여러분들이 어우 나 이거 공부 안 할래 하는 생각이 혹시 들까봐 마침 또 이렇게 쉬운 기사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어려운 기사를 고를 때는 쉬운 기사가 없어서 고를 때가 많아요. 나도 너무 어려운 거는 막 너무 정치적인 거, 너무 경제 나 사실 잘 모르고 그래서 저도 좀 어려워요. 그런 것들은. 그렇지만 어떤 때는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고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 만만한 것들, 웬만한 것들을 제가 골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는 하지 않습니다. 자, 요 기사거든요. 요 기사를 잠시 후에 우리가 쭉 볼 거예요. 뭐 별로 안 길어요. 이 정도로 이제 볼 건데 요 기사에 대한 질문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잠시 후에 해석을 할 때 어떻게 그 답변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기사를 공부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이게 바로 넘어가는구나. 자, 다른 걸로 넘어왔죠? 자, 이거예요. 자, refusing to wear a mask is like driving drunk. 자, 요거에 대한 기사에 대한 질문이 두 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 0시부터 10시까지 제출해야 될 질문들이에요. 질문의 길이, 답변의 길이, 이거는 한 서너 줄, 영어로 서너 줄, 서너 줄도 줄이 얼만큼 기냐에 따라 다르긴 하죠. 근데 여기에서 그 글씨체, 요 글씨 크기에서 한 요 정도에서 서너 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이 뭐냐면요. 이런 질문이 많이 나갈 겁니다. What is the thesis of the article? 자, 이 기사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thesis가 주제예요. 자, 주제가 뭐냐? 주제는 뭐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The thesis of the article is 뭐뭐뭐뭐 이렇게 답을 하셔도 되고요. 내가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을 모든 기사들은요. 전부 다 논설문이에요. 논설문은 주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주제는 바로 그 논설문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하셔도 돼요. The author insists that. author는 that야를 주장한다. 이렇게 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내용이 that 이하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잘 들으세요. that 이하는 보시다시피 절이 들어가야 됩니다. 절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뭐뭐는 뭐뭐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저자는 주장합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뭔지, 뭘 주장하는 건지 이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뭐 주장하는 게 뭐야? 핵심이 뭐야? 이거를 잘 파악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파악하는 연습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In what way does he try to persuade the reader? 자, 어떠한 방식으로 저자가 남자예요? 저자는 독자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 이게 논설문이잖아요. 주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장을 하는 것은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당신들도 내 주장이 이런데 당신들도 나처럼 생각해 줘요. 라고 설득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우격다짐으로 자, 사실은 이렇거든요. 자,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설득하려면 방법이 있어야 돼요.
뭔가를 증거를 제시하고 argue를 하고 뭔가 연구를 들이대고 사례를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 내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설득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티클의 저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뭔가 사례를 끌어옵니까? 연구 결과를 가져옵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그 방식을 나열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답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잠시 쉬고, 음, 어, 이제 아티클을 해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쉴게요.